안녕하세요. 논리개념 매뉴얼 저자 이해왕입니다. 앞서 우리는 함축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모가 참일 때 반드시 세모가 참이면 네모가 세모를 함축한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러한 함축관계를 집합의 포함관계로 이해해 볼 거예요. 포함, 다들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네모에 속한 모든 원소들이 세모에도 속하면 네모가 세모에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독해할 때 매우 중요해요. 개념 네모가 개념 세모에 포함되는지를 중요하게 논의하는 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포함 혹은 포함에 상응하는 다른 표현, 포섭이라든가 속한다든가 해당한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문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출제자들이 그냥 안 냅둡니다.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수능, 피셀, 리트 출제자 모두 아주 그냥 강박적으로 출제하곤 해요. 자, 근데 이 포함이라는 개념이 은근히 오개념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외연과 내포를 헷갈리면 포함 관계를 거꾸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인간이라는 개념, 일반 명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원소 나열법, 둘째가 조건 제시법이죠. 기억나죠? 원소 나열법은 이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전부 나열해서 인간 집합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조건 제시법은 인간의 속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간 집합을 보여줘요. 이때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된 이러한 지시 대상을 외연이라고 하고요. 조건 제시법에 제시된 이러한 속성을 내포라고 해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포함 관계를 따질 때는 내포가 아니라 외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가 홀수면 그 수는 반드시 자연수죠. 따라서 홀수는 자연수임을 함축한다. 홀수는 자연수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이 외연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홀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홀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자연수 집합에도 속한다. 여기까진 간다하죠? 이제 제가 좀 헷갈리게 해볼게요. 지시 대상 외연을 기준으로 보면 아들은 남자에 포함되고 남자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근데 관점을 조금 바꿔서 내포, 속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들에게는 남자라는 속성이 있고요. 남자에게는 사람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포함 관계가 거꾸로 바뀌죠? 근데 포함 관계를 따지는 기준 뭐라고요? 외연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라고 하면 이렇게 외연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외연이 늘어나고요. 해당하는 지시 대상이 늘어나고 반면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내포가 늘어납니다.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속성을 전부 물려받아요. 남자는 사람의 속성을 다 물려받고 거기에 플러스 수컷이라년 속성이 들어가는 거죠. 또 아들은 남자의 모든 속성을 물려받고 거기에 또 어떤 내포, 속성이 추가되는 거고요. 이 개념이 2019학년도 리트 언어위에 나온 적 있습니다. 몰티즈라는 개념은 개의 하위 개념이므로 몰티즈는 상위 개념 개가 가진 모든 속성, 내포를 물려받는다. 상위 개념의 내포를 하위 개념은 다 갖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딱히 어려울 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설명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포함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함 관계를 이미지로 나타내 보면 정의상 1도 가능하지만 2도 가능해요. 이 경우에도 네모에 속한 모든 원소가 세모에 속하니까요. 물론 일상에서는 포함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경우를 배제하곤 하지만 피셋이나 리트 문제를 풀 때는 이와 같은 경우를 임의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이와 같은 경우를 누락하고 판단하면 틀리도록 출제자가 곧잘 문제화하거든요. 만약 시험지에 세모는 네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세모지만 네모가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 같은 명시적 표현이 없다면 반드시 이런 경우도 고려해야 돼요. 네모와 세모가 서로 포함되는 경우요. 그럼 연습해 볼게요. 이러한 논리적 표현이 있을 때 네모와 세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네모가 세모를 함축하는 경우 그때의 범위는 네모가 세모보다 넓지 않다라고 해야 합니다. 보통은 네모가 세모보다 좁겠으나 네모와 세모가 서로 포함, 서로 함축하는 경우에는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함부로 네모가 세모보다 좁아 혹은 세모가 네모보다 넓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모는 세모보다 넓지 않다 혹은 세모는 네모보다 좁지 않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모랑 세모가 서로 동치인 경우에는 서로 포함하니까 네모와 세모의 범위가 같고요. 끝으로 네모가 세모를 함축하지만 세모는 네모를 함축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등호를 걷어내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죠. 네모는 세모보다 범위가 좁다. 혹은 세모는 네모보다 범위가 넓다. 자, 이제 또 다른 연습. A와 B 입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세모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A는 네모가 세모에 포함되고 B는 세모가 네모에 포함되죠. 정리하면 세모를 기준으로 A는 B보다 네모의 범위를 더 좁게 잡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모랑 네모가 서로 포함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세모를 기준으로 A는 B보다 네모의 범위를 더 넓게 잡진 않는다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문제를 통한 개념 이해에 제가 실어둔 문제 자꾸 여러 번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고 친숙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심화는 교재에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어떤 수험생의 질문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준비한 건데요. 사람이 A와 B 딱 두 명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 P 모든 사람이 죽는다와 Q 어떤 사람이 죽는다의 관계는 어떠하죠? P가 Q를 함축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걸 질문한 수험생은 어떤 강사분이 개념 간의 함축과 명자 간의 함축은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이렇게 배웠다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개념의 함축에서의 포함 관계와 명제의 함축에서의 포함 관계가 서로 반대일까요? 그럴 리 없죠. 저도 혹시 제가 뭘 놓치고 있나 싶어서 논리학 교재, 언어 철학 교재를 다 살펴봤는데 개념의 함축과 명제의 함축에서의 포함 관계가 서로 반대다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포함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두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함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각 명제를 집합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명제는 무엇의 집합일까요? 가능세계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명제는 이것이 참인 모든 가능세계의 집합이고요.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는 명제는 이 명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능세계의 집합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P와 Q는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원소 하나하나가 다 가능세계입니다. 그래서 P는 A와 B 모두가 죽는 가능세계를 원소로 갖고요. Q는 A만 죽는 세계, B만 죽는 세계, A, B 모두 죽는 세계를 원소로 가져요. 이때 포함관계 어떻게 돼요? P에 속한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니까 P는 Q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P는 Q를 함축하고요. 또 논리적으로 P는 Q에 포함됩니다. 이때의 포함은 명제를 가능세계의 집합으로 이해한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배운 이 내용이 나중에 양화논리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거꾸로 말하자면 양화논리를 공부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복습해 주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죠. 안녕.